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U 다정다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은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그 결과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서 비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알면 알수록 건강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소아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골칫덩어리인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고 싶은 지식을 전해주는 남자 알지남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알고 싶은 지식을 전해주는 남자 알지남 아나운서 김빅토리아노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의학 알지 주제가 비만인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힘드니까 비만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열심히 참여를 해서 많이 알아가고 또 제 주변에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그 살과의 전쟁 이기는 방법 좀 전수해 줘야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비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참 많은데요. 네. 비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대전 선병원 가정의학과 김기덕 소장 모시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소장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듯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줄면서 점점 살이 찌고 있다. 이렇게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최근 우리나라의 그 비만 인구 증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에 처음 그 비만 인구가 30%를 넘은 이후에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현재는 대략 한 35% 정도가 비만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남녀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남성은 한 42%, 여성은 26% 정도가 비만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증가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만율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원래 비만이셨던 분들의 비만율이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제가 알지남으로서 판넬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비만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는데요. 비만을 유발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게 뭐 코로나19와 같은 이 사회적 재난 상황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유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비만에 관한 오해와 진실 판넬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판넬, 비만에 관한 오해와 진실은 소음이 비만을 유발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들어는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소리를 듣거나 그랬을 때 비만이 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뭐 꼭 소음 때문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가 이제 비만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어떤 음악이 즐겁게 들리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소리가 되면 또 스트레스 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또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비만에 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소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두 번째입니다. 수면의 질이 비만을 결정한다라는 말인데요. 아무래도 뭐 충분히 수면을 취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만에도 영향을 주긴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가요? 맞습니다. 보통 7시간 기준으로 체중이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7시간보다 적게 자는 경우에는 그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5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보통 한 5시간도 못 주무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체중이 많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운 일로 또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네. 그런 효과가 좀 적다고 하니까 수험생들이나 뭐 직장 근무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걸 즐겁게 받아들이면 이런 효과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좀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부나 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네. 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소음, 두 번째 수면까지 어떤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세 번째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블루라이트가 비만을 유발한다. 블루라이트는 제가 알기로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그런 건데 이것도 비만과 연관이 되나요? 블루라이트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원래 하늘에서 있는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우리 몸은 이것을 낮 시간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배가 고프게 되고 활동해야 될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좀 뒤바뀌게 되고 수면 주기가 좀 바뀌면서 체중이 좀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다양한 일들로 그 이유들로 인해서 살찔 위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인도 다양한 만큼 이 비만에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비만들이 있을까요? 보통 비만 이제 1차성, 2차성 이렇게 나누는데요. 1차성은 뭐 보통 이제 많이 먹어서 찌는 경우 이런 거 1차성이라고 하고요. 2차성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약물, 우울증, 네. 내분비 질환 이런 다른 질병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찌는 경우를 2차성이라고 합니다. 또 체질량 지수에 따라서 심한 경우를 1, 2, 3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고요. 또 나이에 따라서 소아, 성인, 노인 비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분류는 사실은 의학적인 분류는 아닙니다. 아,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비만의 종류가 나뉘어질 수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요, 이번 시간에는요, 크게 우리가요, 소아 청소년 비만과 성인 비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소아 청소년 비만, 성인 비만에는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원래 비만은 정의 자체가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로 몸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축적되는 것 자체에는 성인과 소아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걸 정의할 때 지방을 우리가 계속 측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체질량 지수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이 체질량 지수라는 거는 그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네. 성인의 경우에는 이것을 25를 기준으로 해서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요. 네. 네. 소아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키가 이제 계속 자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수처럼 그 또래 친구들과 비교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 성인 같은 경우는 25를 기준으로 해서 합격, 불합격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 아이들은 또래랑 비교해서 상위 5%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성인과 다르게 생활 습관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축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진단 기준으로 나누고 또 치료 과정에서 봤을 때 이 소아 청소년 비만과 성인 비만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알지남이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제인 소아 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어떻게 이 소아 청소년 이 비만이 생겼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소아 청소년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합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환인 당뇨병과 간의 염증을 생기는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유발하죠. 또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는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흑색 극세포증과 같은 피부질환, 그리고 성장에 방해가 되는 뼈와 관절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인 비만으로 쉽게 이어지는 소아 청소년 비만은 이처럼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질환이죠. 또 소아 청소년 비만은 평균 수명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비만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조기 사망할 확률이 일반 아이들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네, 역시 비만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합병증을 불러일으키는 소아 청소년 비만 가장 생기는 원인,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이제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탈모 같은 경우에는 뭐 유전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좀 비만인 경우에는 뭐 아이도 그렇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유전자의 돌연변이 이런 것들은 한 수십만 년에 걸쳐서 아주 뭐 1%, 0.5% 이렇게 발생하는데 최근에 한 10년 동안 비만이 한 10% 정도 상승하는 걸 보면 네. 이것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결국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가족들이 대부분 다 비만이라면 그것들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의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지방이 많이 누적되는 게 이제 비만이라고 봤을 때 이 지방은 지방에서 오는 건 아니고요. 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고기를 보면 소고기에 이렇게 마블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고기가 이제 기름을 먹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 네. 마블링이 생기는 이유는
옥수수 같은 곡물 사료 많이 먹어서. 이런 것들이 안에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떡볶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네. 또 음료수나 과자, 짜장면 이런 탄수화물이나 과당이 많은 간식들이 이제 몸에 들어가서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체지방이 늘어나고 이것을 비만으로 좀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 비만으로 이어지다 보면은요, 호르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 비만이 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아이들이 요즘 그 학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호르몬 때문에 그 영향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아서 네. 더 지방으로 많이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네. 혈당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는 별로 배가 안 고프고 뭐 달리기 시합 앞에 딱 그 출발신호를 직전에. 네. 네. 기다리고 있으면 별로 배가 안 고프잖아요. 그것은 몸에서 혈당을 올리기 위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때 달리기를 하면 이것들이 에너지로 전환돼서 없어지는데 네. 다시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그때는 그렇군요. 지방으로 저장이 되면서 체지방이 또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 또 인슐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좀 비만이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최근에 아이들의 비만이 늘어나는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활동량은 줄면서 먹는 양은 그대로이면서 또 그것이 스트레스까지. 이제 소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 중에 하나도 아까 말씀하신 스트레스도 네. 이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아 청소년도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네, 어떤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으면 아이들이 뭐 이 여러모로 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것이 더 또 이 비만으로 또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있는데 생각하는데 네. 유전적인 요인은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나요? 거의 없지는 않고요. 예. 그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들의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고 보통 뭐 비만 유전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네, 그것들이 주는 영향은 한 2, 3kg 정도 네, 내지는 뭐 비만 발생률을 한 10%에서 20% 정도 올리는 정도입니다. 근데 10%, 20%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유병률이 한 30%라고 봤을 때는 10%면 33%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고 본인이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아 청소년 비만은 몇 네. 살까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보통 편이상 18세를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네. 이것은 정말 편이상 나눈 것이고 보통 이제 15세, 18세 이런 정도에서는 그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소아 청소년 기준과 성인 기준을 두 가지를 다 적용해서 비만 여부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소장님, 그러면은 소아 청소년 비만이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네. 성장기로의 비만이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물론 관리는 이제 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관리와 더불어서 이제 계속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네. 2세에서 6세까지 비만 아이들은 이제 매년 동반 질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당뇨병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병들을 좀 주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7세부터는 비만아뿐만 아니라 과체중인 아이들까지도 네. 매년 그런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네. 또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관리해주고 생활 도와줄 습관이 수가 있다는 식습관 거죠. 같은 거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고 네.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의지가 조금 더 중요하겠죠. 보통 우리가 비만하면은 아이가 좀 게으르거나 생활 네. 습관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인 점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비만일 경우에 아이가 자라면서 네.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트레스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합병증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자체가 아까 호르몬 같은 걸 분비시키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걸 네. 그게 더 악순환을 좀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네, 다시 비만이 또 생기게 되고 또 그 맞습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네.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계속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 네. 어릴 때부터 예. 사실 우리 주변에 좀 뚱뚱한 친구들을 예. 보면은
어차피 너 나중에 이거 다 키로 간다. 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좀 있기도 그리고 했었고요. 예,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잘 네. 먹는 아이들은 부모님들 걱정하면은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맞아요. 이게 나중에 네. 다 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게 과연 진짜 맞는 말인지 궁금하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건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사실 어릴 때 잘 먹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영양 상태가 좋기 때문에 네. 어릴 때 큰 경우가 많은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성장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최종 키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작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반드시 어렸을 때 그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최종 키가 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성인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비만은요, 어느 정도 기준치가 돼야지 성인 비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성인은 좀 명확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25부터 이제 비만이라고 하고요. 30이 넘어가면 네. 조금 더 심각하고 35가 넘어가면 더 심각한 비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지방이 우리가 얼마나 또 쌓였느냐 뭐 이런 것도 네. 따지지만 그 비만 단계를 그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가 그럼 네. 어떻게 나뉜다는 말씀이시죠?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부터 이제 비만으로 정의하는데요. 네. 이제 30이 넘어가면 네. 2단계 비만이라고 하고요. 네. 35부터는 3단계 비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네. 외국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 같은 경우는 30을 기준으로 하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25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비만은 그 지방이 많이 쌓여서 건강에 해가 되는 걸 비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외국이랑 한국이랑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네. 30부터 건강에 문제가 오는데 아. 한국인 같은 경우는 25부터 좀 문제가 되더라. 네. 그래서 한국인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보통 이제 사과와 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많이 하죠. 남자들은 그 사과 모양으로 살이 찐다고 해서 네. 이렇게 복부 비만이 좀 많이 되고요. 여자분들은 서양배라고 해서 엉덩이하고 허벅지에 이제 살이 많이 찌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 때문에 보통 허벅지와 엉덩이에 살이 많이 붙게 되는데 네. 우리 몸에서 노화가 제일 빨리 오는 게 사실 난소입니다. 난소는 35세부터 노화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에스트로겐 분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35세부터 여자분들이 이제 배가 서서히 나오는데 폐경이 되게 되면 이게 좀 네.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폐경을 기점으로 해서 여자분들 복부 비만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호르몬이나 이런 것과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제 주변 친구들도 배 사과를 좀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원래 뚱뚱했던 친구들만 사과를 키우는 게 아니라 좀 네. 말랐던 친구들이 막 배만 나온다든지 이런 네.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우리가 속된 말로 뭐 마른 돼지, 마른 비만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네. 마른 비만이라고 말하는 것 이건 네.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른 비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비만을 얘기할 때 이제 체질량 지수로 기준을 잡았잖아요. 네. 근데 이 체질량 지수라는 거는 이제 지방 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체중을 가지고 이제 구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체질량 지수로는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데 체지방을 봤더니 체지방이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은 지방이 25%가 넘어가는 경우, 또 여성은 30%가 넘어가는 경우에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중은 괜찮은데 체지방이 좀 많은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마른 비만이라고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슐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생기는데 남자분들은 보통 술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술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네. 뭐 호르몬이나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엔 생활 습관이 가장 맞습니다.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공공의절인 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정다감에 많은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하나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나이살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예전과 다르게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심지어 예전보다 더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찌네요. 이런 제 몸 괜찮은 건가요? 이제 영영 살 빼기 힘든 걸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진짜 나이살이라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이어트 방법이 좀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이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네. 예전만큼 살이 안 빠지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보통 대사 적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통 그 월급의 비율을 많이 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아오면 많이 쓰고 네. 적게 받아오면 적게 쓰는 것처럼 많이 먹을 때는 많이 쓰는데 적게 먹게 되면 몸이 에너지를 적게 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용하는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네. 적게 먹어도 체중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적게 칼로리를 소모하다가 어느 날 이제 많이 먹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는데 좀 치팅데이라고. 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월급이 많이 줄었는데 어느 날 보너스가 나오면 보통 그거 안 쓰고 저금하잖아요. 네. 몸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거를 그렇군요. 위기라고 느끼기 때문에 오. 어느 날 칼로리가 많이 들어오면 야, 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체중이 잘 안 빠지고 대사 적응에 빠지게 되면 네. 근육이 점점 줄면서 에너지가 그 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 칼로리가 부족할 때 부족한 순간에는 네. 근육을 태워서 에너지를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근육이 줄고 체지방이 오. 느는 그래서 이야. 아까 봤던 이제 마른 비만으로 진행이 네. 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좀 반복이 되면 좋지 않아서 네. 병원에 한번 오셔가지고 근육량도 좀 보시고 지방량도 보시고 뭐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네. 좀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소장님? 일단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식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계속 굶게 되면 근육량이 점점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식사를 잘 하시고 단백질 같은 걸 충분히 드셔가지고 대사 적응해서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이 적절한 식단을 통해서 인슐린을 줄이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몸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레시피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건강도 염려되시죠? 그렇다고 또 집에서 하기에는 너무 엄두도 안 나고 무슨 음식을 어떻게 드실지 잘 모르셨죠? 그런 분들을 위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레시피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로 비만에 좋은 음식으로서요. 율무 팥죽을 진행할 텐데요. 율무는요. 부기를 빼주고요. 특히 소화가 잘 안 돼서 몸에 습담이 생긴 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팥에는 대표적으로 식이섬유가 많아서 우리 대변 활동 되게 원활하게 도와준답니다. 자, 팥을 찬물부터 삶기 시작할 거예요. 삶으면은 끓기 시작하면서 한 5, 6분 지나면은 약간 누런 물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물을 다시 헹구고 다시 한번 헹구고를 2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요. 팥은 떫은 맛은 제거되고 맛있는 팥이 완성됩니다. 율무는요. 지금 죽을 쓸 거기 때문에 불리지 않으면 죽수는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율무를 깨끗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은 후 냉장고에 불려놓는 겁니다. 8시간 이상 불려야 됩니다. 율무가 되게 단단해서 식감이 좋지 않고 또 죽 끓이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살짝 데쳐서 끓여서 팥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면 되게 먹기 좋게 식감이 되게 좋은 율무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으스러뜨렸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맛있게 잘 익은 겁니다. 비만에 좋은 음식 두 번째 참나물 두부 샐러드입니다. 두부 종은 다 아시죠? 밭에서 나는
쇠고기예요. 몸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 대단히 많아요. 뿐만이 아니고 치매 예방도 되게 좋다고 하고요. 또 골다공증에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두부의 짝꿍이로는 제가 참나물을 선택했는데요. 참나물에는 대표적으로 비타민 A가 있어서 눈 건강에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소화도 대단히 잘 되고요. 변비도 대단히 좋은 나물입니다. 두부의 크기는요, 두부처럼 또 작은 치즈처럼 썰어주겠습니다.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요. 샐러드에 그냥 사용해도 좋지만 그냥 사용하게 되면 두부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찢어주면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모양도 좋아집니다. 두부와 양파와 방울토마토가 한꺼번에 넣으면 서로 으깨지거나 또 너무 간이 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나물부터 소스에 반을 넣고 무친 다음에 두부하고 양파 채 썬 거와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What's your color? I wanna know. What's your color? I wanna know. What's your color?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I could be red or I could 간단한 재료로 비만과 건강을 잡는 밀무 팥죽과 두부 참나물 샐러드 어떠셨나요? 자, 우리 모두 직접 만들어 드시고 건강해집시다.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식단이었는데요. 이 시간 내에서 바쁘시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는 것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저희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궁금했던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